너는 처녀가 임신해서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려고 그러냐.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신랑이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랑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간호사 구슬언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간호사가 임신하면 생기는 일. 또 핫이슈지. 이거 내가 이 모든 궁금증을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임신하면은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한 번씩 화제가 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임신 순번제라고. 이 말 그대로 임신을 순서대로 정해서 한다. 한 부서에 간호사가 만약에 10명 있다. 요번에 임신 너, 이번에 임신은 너, 다음 임신은 너. 옛날엔 그랬대요.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저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병원이 진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임신 순번제 이런 게 생기냐면 간호사들이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구성하는 구성원 자체가 다 여성이기 때문에 구성돼 있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교대 근무를 또 하다 보니까 스케줄 근무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부서에 몇 명이 딱 있어야 된다. 그 부서에서 몇 명이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 부서의 업무를 모르는 뭐 신규 간호사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업무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못 나가게 이렇게 약간 임신을 막는 거지. 그래서 한 명 임신됐으면 자, 당분간들 피임들 하세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근데 저도 이런 거를 딱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아기를 가질 때 저도 사실 눈치를 좀 봤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누구나 조만간 임신할 수도 있겠고 언젠가 아기를 낳겠구나라는 건 알지만 딱 정말 들어섰을 때 이걸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축하받을 일이잖아, 이거다. 근데 말을 하러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은 솔직한 입장으로다가 반갑지만은 않거든. 이 아이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적어도 한 8, 9개월 후에 출산휴가를 가겠네? 그럼 우리 부서에 사람이 한 명 비겠네? 만약에 이 친구가 3개월만 쉬고 돌아온다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비워둡니다. 그 빈자리를. 그 남은 간호사들이 이제 채우는 거예요. 비워두고 그 친구가 출산휴가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건데 요즘에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좋은 제도들이 있어서 보통 다 육아휴직을 가죠. 그러면은 15개월, 출산휴가까지 합치면 15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15개월을 비워놓을 수는 없어. 다른 이제 부서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다른 간호사가. 그럼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소리를 마냥 즐거워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아기 생겼을 때 말하러 갈 때 조금 이렇게 뭐 죄지은 사람 마냥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후배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걔는 20살 때부터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지금 결혼한 남편을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입사 1년이 만 1년이 안 됐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식 올리기 전이었어요. 걔는 아마 아직도 한에 파묻혀 있을 거야. 내 친구인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걔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초기에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규가 어떻게 뭐 조심해요? 누가 그거 배려해줘요? 티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뻘뻘뻘뻘 다니다가 얘가 약간 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됐고 쉬어라 뭐 어떻게 진단서가 나왔겠죠? 이제 그거를 자기도 나 내 새끼 품었는데 지금 뭐가 중요해? 내 새끼가 중하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급실에 계셨던 이제 팀장님께. 근데 팀장님이 미스였어. 골드 미스셨어요. 그리고 그때 사회 분위기도 있고 고지식한 그런 성향도 있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너는 처녀가 임신해서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려고 그러냐. 보통 간호사들이 대학병원 다니는 간호사들은 임신하면 본인의 병원을 다니거든요. 병원 다니기도 편하고 내가 내 그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너 여기 가지 말고 다른 병원 가라고 한 거야.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병원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결국은 그냥 퇴사를 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지.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걔는 대학병원 그만두고 애기 낳고 한참 쉬다가 지금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때 임신을 하면 아무래도 그 올드보다 이 활동량도 훨씬 많고요. 눈치도 솔직히 보이고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신규가 임신하면 좀 짠함이 있고 안쓰러움이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또 가슴이 미어지네. 그 친구 진짜 너무 그 말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요새도 만나면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그때 자기는 너무 상처를 받았다. 이미 결혼식 날짜도 잡아놨고 결혼 누가 봐도 그냥 결혼할 사람의 애를 가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었다. 그랬던 적도 있었었었다. 요즘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들! 둘째는 제가 언제 임신했냐면 첫째 육아휴직 중에 임신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복직하기가 싫었어요. 이제 1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집에서 아기를 보면서 집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둘째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둘째를 만들었어요. 근데 3개월을 복직을 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6개월, 임신 6개월 때 복직을 합니다. 육아휴직 갔던 아이가 애를 다시 품고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3개월 일을 하고 또 이제 들어왔죠. 다행히 그때는 이제 제가 3개월 짧게 일하고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이제 넣어주셨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들어오면 내가 있었던 부서에 다시 못 가요. 간호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육아휴직 하는 동안 이걸 비워두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간호사가 다 채워져 있는데 얘 육아휴직 돌아왔네? 다시 들어가?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좋게 그 부서에 자리가 있다면 들어올 수 있지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잠깐 그 중간에 만삭으로 복직했을 때는 잠깐 왔다 갈 거니까 그냥 투석실로 다시 복직을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를 낳고 복직을 했을 때는 이제 저도 못 간 거죠. 새로운 곳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도 약간 딜을 합니다, 병원에서.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육아휴직 중에. 너 지금 복직하면 여기로 보내줄게. 지금 투석실 자리 났어. 너 지금 복직하면 다시 투석실로 갈 수 있어. 왜냐면 그 육아휴직은요, 여러분, 한번 내가 쓰고 5개월 남았는데 복직했다 5개월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쓸 수 있어요. 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부서다, 내가 가고 싶었던 부서다 라고 하면 육아휴직을 조금 잘라먹고 먼저 복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쭉 쉬었습니다. 다 쉬었어요. 아주 다 쉬었는데 아까 첫째 낳고 복직하기 싫어서 둘째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둘을 키워보니까요, 빨리 복직을 하고 싶더라고요. 또 이제 임신을 하면 단축 근무가 가능해요. 임신 12주 전 그리고 36주 이후에는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무조건 임신하면 법처럼 빠바바바 안 지키면 안 돼, 이건 아니고 노동자가 요청을 했을 때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그런 단축 근무를 쓴 간호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고 알아도 약간 분위기상 저 임신했으니까 2시간 일찍 퇴근할게요, 이게 안 되는 그런 고지식한 집단이에요. 아주.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임신을 딱 했어, 첫째를. 저희 신랑이 이런 게 있는데 왜 여보 병원에서는 빨리 퇴근 안 시켜줘? 이래서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이런 거 있어. 그 노동자가 요구를 하면 사업자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요구를 해야 돼? 나는 요구를 못 하겠어. 그냥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제 나는 약간 그 문화에 좀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신랑이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랑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넣었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병원은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이렇게 했어요. 민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날 간호부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지령이. 임신한 간호사들 중에 2시간 단축 근무 신청하실 분들은 와서 신청서를 쓰세요. 못 쓰겠는 거야. 못 쓰겠는 거야. 아니, 다 해가 아니라 할 사람은 와서 해? 그거 똑같은 거야, 앞에랑.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왜 변하는 게 없지? 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간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한 간호사 다 간호부로 와서 사인하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스타트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의 자유시간을 받아냈는데 이게 또 문제가, 간호사들은 딱 8시간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정해진 내 업무가 딱 있어요. 정말 루틴화되어 있는, 응급실 같은 경우는 뭐 다르지만 투석실이나 병동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그 근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2시간 일찍 퇴근한다? 그럼 결국은 내 업무를 누군가에게 던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음도 불편하고요, 일적으로도 효율이 안 나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저 때만 해도 방법을 모르니 그냥 눈치 보면서 퇴근을 하긴 했어요. 근데 2시간이 아니라 이제 조금만, 요것만 하고 갈게요, 이렇게 되니까 1시간 반 전에 퇴근하고 이렇게 됐고, 요즘에는 2시간을 4일을 모으면 8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8시간이 하루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5%를 하나 주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때 4, 5년 차만 해도 육아휴직을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눈치 보면서 썼어요. 이제 임신을 하면 상담이 아니라 면담을 갑니다. 예정일이 언제며 이런 식으로. 원래 임신한 근로자는 밤에 근무 못하는 거 아시죠? 내가 만약에 임신했는데 저 밤 근무 못하겠어요 하면은 시킬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사인을 해서 시켰어요. 이거 사인해. 그러니까 이게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야. 사인하고 나이트를 다 했어요. 출산휴가도 지금은 뭐 한 달 전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36주쯤에. 옛날에는 막달까지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일하다가 애 낳으러 가는 선생님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육아휴직은 당연히 쓰는 거. 그리고 좀 욕심이 있고 그냥 그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나는 육아 너무 안 맞아. 난 일하는 게 더 좋아. 제가 이제 둘째 낳고 갔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기복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새는 이제 대부분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까지는 잘 쓸 수 있는 그래도 사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이요 서서 일을 하잖아요. 거의 걸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0,000보 이상 걷는 거 진짜 일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기진통 오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서 저도 사실 와서 한 달 입원해 있었거든요. 7개월쯤인가 이제 제가 투석실에 있으니까 투석실은 막 응급실이나 이런 데처럼 막 뛰어다니거나 많이 걷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투석 액이 있어요. 근데 투석 액이 되게 무거워요. 그 왜 우리 식당에 식용유 플라스틱 통으로 돼 있는데 한 그 정도의 무게의 2개를 환자 한 명당 계속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여서 또 아래에 있어 그게.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기진통이 온 거예요. 저도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 보면은 조기진통 와서 진짜로 조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그 우리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방사선 여기에 임산부는 들어오지 말라고 되어 있고 임신했냐 꼭 물어보잖아요. 여자분들 엑스레이 찍을 때. 그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이제 기형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응급실에 있을 때는 포타블 엑스레이라고 해가지고 엑스레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찍는 게 있어요. 이제 중증 환자들은 엑스레이실을 가기가 좀 힘드니까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찍어요. 어디에서도 방패막 없이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을 때 임신하셨던 선생님들이 나는 진짜로 너무 짠했어. 일하다가도 피하긴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죠. 여기서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면 일하다가 막 저기 가서 숨어 있다가 또 나와서 일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짠한 거야. 위험도에 너무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응급실에 있을 때는 임신이 안 됐어요. 결혼을 응급실에 있을 때 했고 그냥 저희는 뭐 바로 아기를 갖자 이렇게 가족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생겼고 그리고 이제 3교대를 하니까 안 맞아. 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저희 신랑이 맨날 그랬거든요. 제가 출근할 때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출근을 한대요. 화장을 할 때 한숨을 한 10대 번을 쉰대요. 나는 몰랐어.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출근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됐죠. 안 되다가 제가 투석실로 옮기고 나서 첫째가 생긴 거거든요. 첫째, 둘째가 다. 근데 이렇게 오늘은 간호사들이 임신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그 뭐 임신 순번제라는 논란과 임신했을 때 간호사들이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어요. 저는 퇴사를 한 것도 사실은 좀 이런 문화 때문에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제 퇴사 스토리. 여성이 많은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런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정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애를 다 낳았지만 셋째는 이제 없거든요. 없지만 이제 앞으로 또 엄마가 되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